8월 6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지금 저녁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저는 태풍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창밖에 지금 비 오는 게 영상에 찍힐지 모르겠는데 시원하게 비를 배경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출전하기로 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했다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은 있던데, 어쨌든 호날두가 출전을 하지 않게 되니까 팬들이 돈을 날렸다고 실망을 했다고 이 집단 소송을 벌이려고 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날강두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문에 나오기도 하던데, 참 이름 만드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날강두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현상을 호날두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고, 팬덤이라고 하는 문화 현상, 사람들의 심리 현상,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팬덤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위키 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팬덤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과 우정의 감정을 특징으로 하는 팬들로 구성된 하위 문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돼요. 책을 한 권 소개하자면 문화 팬덤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 팬덤 문화, 사람들의 심리적인 속성과 그 다음에 야구 스포츠를 구체적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끝에는 이제 집합 행동, 집단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락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간략하게 읽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팬덤 문화, 팬덤이란, 팬덤의 어원은 광신자를 뜻하는 영어의 파나틱의 팬과 영지 또는 나라를 뜻하는 전미사 돔의 합성어로서 특정 인물 연예인이나 관심 분야에 관해 열성적으로 좋아하거나 몰입하여 그 속에 빠져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팬의 본래 뜻은 종교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거나 헌신을 다하는 봉사자나 열정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파나티쿠스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인물에 지나치게 빠진 잘못된 열정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었다. 쭉 지나갔어요. 한국에서는 1969년에 10월 달에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클리프 리처드의 내한 공연 때, 그리고 1970년대에 남진, 인기 가수요, 남진,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가지고는 조용필의 오빠 부대, 그 다음 등장했던 1990년대 스테지와 아이들, 그 다음에 96년에 5인조 남성 그룹 H.O.T, 그 다음에 이어진 잭스키스, 그 다음 여성 3인조 그룹 S.E.S, 그 다음에 핑클, 그 다음 신화, G.O.D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팬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과 정서적으로 자기를 동일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유행어, 말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여행지,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 장소에 직접 가본다거나 또 그런 식당에 가본다거나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장해서는 그 사람이 보이는 정치적인 지향성, 이런 것들도
같이 자기가 정서적으로 동일시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진영할 것 없이 유명세를 탄 스포츠인이나 뭐 의사, 요즘 뭐 김국종 교수인가요? 이국종 교수인가요?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도 뭐 하는 당이 있던데, 어느 식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려는 정치 세력들도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웅주의라고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스포츠 영웅의 문화적 의미, 드라마나 영화에 스타가 있는 것처럼 스포츠에도 스타가 존재한다. 때때로 이들은 대중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기까지 한다. 스타와 영웅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다. 대중들은 스타와 영웅 둘 모두를 사랑하지만 영웅에 대해서는 스타와는 달리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과 인간 사이에는 초인이라 불리는 영웅이 있다. 영웅은 신으로부터 불을 뺏어서 인류에게 전해주었으며 지구를 받들어 영안을 얻게 하였다. 그렇게 상정을 하고 어떤 상징을 만들어내는 거죠. 종교란 무엇인가 유물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맞아 경외감을 갖고 종교를 만들어냈다. 경외감을 갖고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신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의 형상을 부여하고 그 형상을 섬겼다. 인간 소외는 인간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징을 만들므로써 인간을 소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산물로부터 기꺼이 지배를 받으면서 기꺼이 자기가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상징에 자기가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 자신이 초인이 될 수 있음은 망각한 채, 그러니까 운명을 극복해 보려는 적극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그거는 잊어버린 채 신의 이미지를 복제해낸다. 인류가 신에 도달하자 또 다른 종교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물신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파시즘이다. 물신의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인간은 상품을 섬기며 화폐를 신봉한다. 이러한 현상도 우리에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부터 재래의 종교로부터 달아난 인류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으니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대중들은 스스로 초인임을 선언하지 못하고, 스스로 초인을 선언한다기보다는 개인을 선언하지 못하고 하는 말로 바꾸는 게 맞겠죠. 자신의 지도자를 앞세워 신의 형상을 입혔다. 실존 인물을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적인 우상, 즉 상징적인 인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즉 만들어진 무엇인가로 인해 결집하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휘몰아치는 광풍인 민족이라는 개념도 그것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대중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스포츠 영웅들을 빠뜨릴 수는 없다. 스타와 영웅은 다르다. 우리에게 있어 영웅은 종교적인 힘을 행사한다. 스포츠 영웅을 분석해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전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작업일 수도 있다. 스포츠는 직접 수행하는 스포츠에서 관하는 스포츠로 이제 점차 이동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상과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과 자신을 밀착시키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동일시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를 감각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와 나를 같은 인격체,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 속에 나를 녹여 넣어버림으로써 일체화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준다거나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등의 일종의 정체성이 혼란해져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싸우기도 해요. 이런 현상은 과거에 각 진영의 특정 그 팬들층이 특정 색깔의 그 풍선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응원하고 또 다른 풍선을 든 집단들과 막 이게 싸우기도 하는 그 청소년들이 있었죠. 연예인들에게 환호성하고 그런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진영끼리 서로 싸우는 것들이 수준이 똑같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뭐 이런 현상은 가깝게는 우리 집도 있습니다. 우리 집의 작은 아버지들과 우리 아버지 간에 문제인식을 놓고 다투었다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던데, 뭐 얼마 전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바로 이 팬덤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스포츠 영웅인가? 스타덤과 영웅 신화는 구분되어야 한다. 스타가 구체적인 나를 호명한다면 영웅은 집합적인 나를 불러낸다. 집합적인 나를 불러낸다. 따라서 영웅 신화는 언제나 광대하며 서사적이다. 스타가 욕망하는 나와 관계 맺는다면 영웅은 욕망할 수 없는 나와 위계를 맺는다. 따라서 영웅 신화는 언제나 이데올로기적이며 정치적이다. 요컨대 스포츠 영웅 신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스포츠라는 장과 영웅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의 사회 문화가 조직화되는 경로를 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해버리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듯이 집단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 뒤에 보면은 집합행동이라고 합니다. 집합행동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집합행동이라는 말은 집단행동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직접 행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 직접 행동이라는 것은 권력의 분리,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보자면 자유민주 제도에서 보자면 상권 분립을 말하겠죠. 권력의 분리, 그리고 절차를 중요시하는 법치와는 동떨어진 개념으로서 반문명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대중에 의해 사회 이슈가 다뤄지는 경우보다는 법치라는 외형을 띠고, 그러니까 직접 행동이라는 것이요, 현대사회에서는 직접 대중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일이 터지고 프랑스 혁명처럼 그렇게 나타난다기보다는 법치라는 외형을 띠고 법 집행 당사자가 대중을 의식해서 대중을 대행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큰 사건이었던 지난 탄핵 국면에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행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재판도 정치다라는 식의 판사, 그 판사는 대중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그 판사 자체가 대중적 에너지로, 그러니까 판사를 하면은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조금 예외의 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식, 재판도 정치다라고 했던 그런 판사의 사례.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시끄러운 그 일본과의 관계를 촉발시킨 판사, 그 판사가 발언했는 뭐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라고 그 판사가 진중하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식의 발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검찰총장이 되었는 윤석열 씨가 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발언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직접 행동이 대중이 직접 뭔가를 뭐 사단을 내어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대중의 열기를 의식한 법 집행자들이 만들어내는 법치라는 외형을 띠고 만들어내는 직접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대중적인 에너지는 대체로 서툴고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역사의 방향과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역시 높습니다. 이번에 호날두 선수 관련된 일을 보면서 지난번에 체포되었던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드루킹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이혼했다고 하는 송중기인가요? 그 커플들, 송송 커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어린, 아직 뭐 30대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린 연예인들이 그렇게 큰 돈을 벌고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상징을 만들어내는 대중적인 에너지가 때로는 드루킹이라는 괴물도 만들고 또는 큰 돈을 만지도록 해주게 만지도록 팬도 만들어내고 스타도 만들어내고 또 최근에 그 호날두 선수와 관련된 노쇼라는 피해까지 보는 사례도 만들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의 팬덤은 물론이고 집단적인 팬덤은 역시나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자존감을 만드는 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비록 못난 그 외모에 부족한 지력이지만 자존감만큼은 절대 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열기에 그렇게 쉽게 휩싸이지 않는 면역은 갖고 있는 셈이니까요. 팬덤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